온 가족이 함께 보는 강의 버라이어티 희망특강 파랑새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학력으로 연매출 2,700억의 아주 큰 기업을 일궈낸 분이 있습니다. 외판원도 해보시고 담배 장사, 엿장수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제약회사 외판원을 했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한방제약회사를 설립한 분입니다. 오늘의 희망도우미는요. 히트 음료들을 제조해낸 최씨 고집의 주인공 최수부 회장입니다. 제약 외길 인생, 좋은 원료만을 고집하는 최씨 고집 최수부 회장. 초등학교 4학년에 학업을 중퇴하고 8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 가장. 참외 장사, 담배 장사 등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했던 그는 군대 제대 후 한방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판매왕이 된다. 발가락이 헐어가지고 할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영업사원을 격에 안 맞는 영업사원으로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끈기로 그걸 돌파해낸 1963년 26세의 나이에 근검절약해 모은 300만 원 종잣돈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현장을 뛰며 회사를 일군 그는 연매출 3천억 원대의 회사를 가진 70대 CEO가 됐다. 돈을 잃어버리면 덜 잃는 거고 신용을 잃는 건 더 잃는 거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기업은 끝나는 거다 하고 내가 늘 주장하고 어려운 고비마다 오로지 품질로 승부한다는 최 회장은 학연, 지연, 자본의 그늘 없이도 뚝심 경영이라는 세계를 열 수 있었고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혹시 예전 광고 중에 감기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광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무슨 광고예요? 쌍화탕.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감기 들 때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 놀란 일이 있거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 진정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야, 문제 내기도 전에 맞춰요. 우황청심원이죠? 근데 그 우황청심원이 나처럼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만 먹는 줄 알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먹었니? 그랬더니 저하고 입사 면접 볼 때 먹었대요. 또 언제 먹었냐 그랬더니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청심환을 먹는다 그러네요. 또 맞선 볼 때도 먹고 나간대요. 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쌍화탕, 우황청심환 얘기하냐면 그런 한방약과 관계 깊은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최수부 회장입니다. 네, 오늘의 희망도움이 누구라고요? 최수부 회장님.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최수부 회장님. 참 빨리 잘 쓰죠? 네, 네. 자, 이분의 책도 제가 좀 읽어봤어요. 뚝심 경영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황소 생각이 나요. 황소. 네, 황소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황소. 고집스러운 거. 우직하지, 우직해. 우직하고 또 부지런하다. 네, 맞습니다. 이 최수부 회장님이 황소 같아. 제가 봐도. 한번 사진을 잘 봐요. 힘도 세게 생겼고 부지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재산 중에 제일 가는 게 있다면 부지런함이래요. 어느 정도로 부지런하냐면 남보다 일찍 눈을 뜨고 다른 사람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늦게 자고 이런 것이 부지런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하고 붙어서도 이길 자신이 있대요. 대단한 부지런함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집? 네. 우리나라에 3대 고집이 있어요. 성씨 중에. 혹시 아세요? 안씨, 안씨, 또 강씨, 윤씨는 아니고, 윤씨는 아니고. 강씨. 강씨, 또 최씨. 안강채, 네. 안강. 그래서 안강채라고 하죠. 안강채. 고집하면. 3인방. 근데 이분이 무슨 씨예요? 최씨. 그래서 최수부 회장님의 성공 비결을 40년 최씨 고집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이 최씨 고집 이상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뭐라고 의미를 붙였냐면 황소고집이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네. 어때, 괜찮죠? 네.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무슨 고집? 황소고집. 황소고집 최수부 회장님 이렇게 한번 붙여봐요. 요건 또 이렇게 빨간 걸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최수부 회장님의 고집이라는 거는 어떤 집념이고 끈기예요. 또 이분 나름의 소신이고 하나의 신념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황소고집 최수부 회장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희망 메시지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기대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과 나를 속이지 말아요. 제가 쓰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이지 마라. 속이지 속이지 마라. 이게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나와요? 속이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얘기 뭐예요? 정직하라. 어떤 경우에도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통해서 장사를 배울 때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서 외판을 했죠. 그때 그리고 지금의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자가 되기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정직과 신용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정직과 신용. 정직과 신용. 이분은 정직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대요. 뭐처럼? 목숨처럼. 그러면 정직 이코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숨이네. 목숨이네. 그러니까 목숨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 엄청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신념이고 가치고 그것이 황소고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1963년 네. 29살 때 창업을 했어요. 그때 뭐를 팔았냐면 딱 하나만 팔았어요. 경옥고. 한번 해볼까요? 경옥고. 경옥고. 제가 고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경옥고 뭔 줄 아나 했더니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알아. 고등학교 이름인 줄 네. 알아요? 요즘 경성고천으로. 요즘 경성고등학교요? 예. 요즘 제가 경성고등학교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옥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옥고를 이제 팔기 위해서 그 자체 분쇄기가 없었다 그래요. 재료를 이게 갈아야 되잖아요. 경옥고를 만들려면. 그래서 없어서 이제 재분소에 간 거야. 재분소에 갔더니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다른 제약회사의 총무부장이 오셨더래요. 그러더니 총무부장이 이리 와봐. 근데 탁 뭐라 그러신 거야. 저 있잖아. 내가 경옥고에서 우리 회사 좋은 인삼을 빼냈거든. 그거 싼 값에 줄 테니까 안 살래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최 소장님 어떻게 했어요? 이야! 얼마큼 싸게 줄 건데요? 얼마큼? 많이 싸게 주실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뭐라 그랬냐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걸 먹는 소비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진짜 돈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경옥고를 훔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는 사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경옥고를 만드는 전 과정을 일일이 지켜봤대. 화장실도 안 가고 그 사이에 혹시 어떤 놈이 또 바깥일까 봐. 그러니까 전 공정을 다 이제 완제품이 될 때까지.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 양이 부족할까봐. 그렇죠. 아니면 또 요 총무장 저 빼갈까봐 또 가루 갈 때 빼놓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재분소에서 그러니까 그냥 소변을 보고 싶어도 화장실을 안 갔대요. 그거 지켜보느라고. 말하면 한약들은 굉장히 상중하 차별이 많기 때문에 샘플 좋은 거 상품 보여주고 들어온 납품 중품 이하로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의 백발백중 확인해가 돌려보내고 이렇게 지켜오니까 뭐 다음에 가면 그 정도면 좀 받아서 써주지 그냥 또 반품 보냈냐고. 절대 안 돼. 나한테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하고 거리 끊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동안은 한약재 가지고 제품 만드는데 내 고집이 이 개성이 심어진 것이 최씨 고집으로 심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CF 나간 대로 내 최씨 고집이라는 걸 쓰면 아주 그래 좋다 하자 이거 했는데 뭐 밑에 직원들이 완전히
학을 내뛸 정도로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확인하고 이렇게 뭘 해서 그렇게 걸어봤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정말 이 전공정을 다 확인하시고 정말 정직하게 사시는데 이 반면에 여러분 시골 장터에 옛날 약장수들이 많이 오셨죠? 네. 아, 그 약장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우리? 비암. 이 박사. 비암 먹어봐 이런 거. 예? 끝내줘. 애들은 가라 이런 거죠.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또 무슨 생각나요? 저기 약장사 하면. 약장사. 미는 뭐 생각나나? 아, 근데 자꾸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네. 이 약은 아주, 진시황이 아주. 그토록 찾던 그 약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네. 만병통치, 불로장생. 불로장생. 그래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관절염,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다 낫죠. 네, 근데 약간 속임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네, 근데 원숭이 쇼도 하고 뭐 뱀 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진짜 제약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제약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수배 회장님은 이런 거예요. 제약회사 경영자들은 남다른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야. 도덕성이 왜 있어야 될까요? 건강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제약인들은 어떻게 보면 살인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직하게 속이고 하다 보면 그래. 몸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가짜 경옥고 사건이 일어났대요. 어머. 가짜를 경옥고 다른 업체에서 가짜 경옥고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옥고에는 인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인삼이. 근데 인삼 대신에 뭘 넣었을까? 도라지. 그렇죠. 도라지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 최수부 회장님이 돌아버리지. 예? 도라지. 왜 도라지를 넣냐? 이게 도라지를 인삼을 넣어야지. 예? 왜 속이냐 이거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라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버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비자가 믿을까요? 안 믿죠. 다 그게 그거야. 그래요. 앞으로 경옥고는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받아서 최수배 회장님의 회사가 위기에 빠집니다. 맞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소비자는 믿어주질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소비자들이 왜 못 믿을까 생각해 보니까 약재를 어떻게 가공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약재를 처방에 따라서 일정 종류하고 함량을 딱 썰어서 그거를 잘 보이게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빅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재료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인삼이고 요건 감초고 그러니까 도라지 먹을 일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한 6, 7개월 지나니까 서서히 믿고 돌아오더래요. 왜? 최수부 회장님의 그 경옥고는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직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속여야 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 네, 속이지 말아야 되는 그 황소 고집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그 한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민을 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뭘 했냐면 세탁소를 하셨대요. 그 정성껏 했는데 어느 날 세탁소 옷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1,000가 나오더래요. $1,000면 여러분 얼마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000 딱 나왔어. 사방을 살펴봐. 사방을 일단 살펴봐. 네. 자, 3가지 정도 타입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딱 사방을 살펴보면서 쏙. 그렇죠. 이런 타입이 하나 있을 거고. 물론 이 박사님 절대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방만 살펴봐. 두 번째는 일단은 딱 챙겨가지고 놨다가 그 세탁물을 맡긴 사람이 혹시 돈 못 보셨어요? 이거 왜 이제 오셨어요? 네. 여기 잘 보관했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 3번째 세탁소 주인은 3번째 경우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갖다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정성껏 담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시자
옷을 내주면서 동시에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내줬대요.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지. 근데 이게요,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난 거야. 하하. 세탁소 사진도 딱 나오고 옳지. 어떤 경우에든 스토리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고 오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일은 말이에요. 뉴욕에 본부를 둔 항공사 부사장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항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종업원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700명이 넘는 세탁소까지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얼마나 큰 정직의 대가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양심이 반먹여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얼렁뚱땅 그때만 넘기면 된다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전부 나한테 안 맞아요. 기업가가 돈을 잃어버리면 덜 잃는 거고 신용을 잃는 건 더 잃는 거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기업은 끝나는 거다 하고 내가 늘 주장하고 그걸 합니다만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어떤 낮은 일, 외판을 하든 뭘 하든 헤쳐나갈 수 있는 걸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나약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황소고집 최수부 회장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희망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정말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라. 같이 한번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자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동생 대신에 제약회사 외판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얘기인데요. 첫날 가니까 이제 교육을 좀 받고 경호권을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그 경호권 하나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래요. 요새 돈으로.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외판원들이 나갈 때 하나만 준대요. 비싸니까. 근데 최수부 회장님 첫날부터 2개 주세요. 2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장이 뭐라냐. 하나나 제대로 팔아라. 그래도 무슨 고집? 황소고집. 2개 내놔. 씨, 내가 팔을 거야. 그래가지고 2개를 가지고 나가셨대요. 근데 일단은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 그것을 쉽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렵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전 박대를 당했겠죠. 상상을 해보죠. 요즘 우리 그런 분들 오시면 뭐라 그래요? 잡상인 취급을 당하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전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다녔대. 그러니까 제대로 가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굶고 에이 이제 그만두고 그냥 도무지 안 되는 거구나라고 포기하고 갔을까요? 안 갔답니다. 다시 또 뛰고 또 뛰어.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조금 붙여봤대요. 그랬더니 건강엔 좋겠구만. 요까지는 되는데 얼마예요? 딱 물어서 얘기를 했더니 화를 확 내. 이 사람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원 넘는 돈이니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니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라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네, 스토리상 안 했을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해도 넘어가고 회사로 돌아갈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을지로에서 종로를 탁 나오는데 어느 한 곳을 때는 미양사라는 양복점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설명을 했더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좋겠다. 근데 가격을 얘기하니까 주저주저 하시더래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들어갔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돈을 나눠내세요. 3개월 할부로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3개월 할부로 해주면 좀 낫죠. 네. 그럼. 그리고 이 약을 드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 돈 안 받겠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 주이소. 하나를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하나 주니까 나만 먹을 수 있나? 마누라 것도 하나 주소.
이래가지고 2개를 팔았대요. 대단하죠? 얘가 2개를 주문을 받으면서 야 이거 지금 내가 고민감이 생기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주문을 받는 순간 아주 그냥 몸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 그런 주문서를 2장을 받아갖고 사무실에 발걸음 가볍게 찾아와서 주문서를 2장 떼내놓으니까 세상에 10몇 사람 나간 중에 다 헛걸음 왔는데 12시 다 돼가 첫날 나간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방문했길래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 이 시간을 들어오냐. 아, 이 지점장이 고개를 갸우뚱갸우하면서 이 친구 일 내겠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발이 창이 달아가지고 난 이거 2개월 만에 2개월도 못 신어요. 얼마나 돌아다니 2개월도 못 신고 사신해야 되고 발가락이 헐어가지고 할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영업사원들 격에 안 맞는 영업사원들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끈기로 그걸 돌파해낸.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주 굉장히 어려워.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굉장히 쉽군요.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얘기 있죠. 1933년도 얘기인데요. 우리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분이 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그 18살 때 인천의 그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합숙소에 자는데 그 자면은 빈대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빈대가 막 꼬집어.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무지 안 됐다 싶어서 밥상 위에 올라가서 주무셨대. 그러니까 빈대가 이제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대가 포기했을까? 빈대도 이 강의를 들었는데 빈대가 끈질기게 올라갔어.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밥상을 타고 올라가서 또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회장님이 야, 이 미물이 참 영악하구나. 그래가지고 또 우리 정 회장님 또 머리 좋으시잖아요. 머리를 또 쓰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셔가지고 양재기 4개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내기팅에다 놓고 밥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벼룩에 올라오려면 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물이 벼룩한테는 바다 같겠죠. 그래서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주무시는데 또 뭐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물을 못 건너올 텐데 알고 보니까 방바닥을 기어서 벽을 타고 천정으로 가서 점프. 고 정조 회장님 있는 위치에 정조준을 딱 맞춰서 띵 떨어지는 거야. 대단한 진념이죠. 야, 그럼. 그때 정 회장님이 깨달았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빈대의 집념. 그 집념, 그 빈대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동안을 사업하시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이런 집념과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겠다 하는 것을 인생에서 교훈으로 삼으셔서 큰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궈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빈대 집념보다 더 강한 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래서 제가 황소고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빈대 못 쫓아와. 왜냐하면 경옥고를 팔 때 한 번 가서 거절하면 또 나갔다가 2번, 3번, 10번이고 20번 찾아간대. 뭐 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대단하신 거죠. 네.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흥분을 해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팔았잖아요. 10번, 20번이고 가서. 근데 이 최수 회장님은 어떠냐면 일단 팔고 나면 20번이고 30번이고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갈 때보다 2배 이상을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은 어째 딱 팔고 나면 땡 치고 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되고 가셔서 뭘 묻느냐면 약은 잘 드시는지, 그러지. 효과는 잘 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를 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면 발이죠, 발. 그러겠네. 계속 다니시니까. 근데 발하고 같이 동기간이 있어.
뭘까요? 신발, 구두. 구두가 또 이게 남아나질 않아요. 남들은 1년 넘게 신는 구두를 2개월에 한 번씩 가르셨대, 밑창을.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될 때까지 노력하시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그래요. 인내의 열매는 정말 단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참고 버티고 견뎌야 훗날 쓰임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황석오집 최수부 회장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희망 메시지 2개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다? 속이지 마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도 이 2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과 행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한 번 거절하고 그렇게 봉변을 당하면 보통은 다 안 가는데 나는 가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또 사과도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76살 먹도록 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해도 원망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내가 뭘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경험과 이걸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활력, 자신감 이게 크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희 성공도우미 최수부 회장, 이게 용안 보시면 알겠지만 1936년생이니까 지금 벌써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분 창업자,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게 아주 초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중퇴를 제대로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중퇴지만 지금 한국에서 10대 제약회사의 CEO로서 연매출이 한 2,700억 정도를 이뤄놨으니까 이거 대단히 존경할 만합니다. 사실 자수성가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자수성가보다 더 좋은 건 처수성가라 이런 게 있어요. 처수성가는 그렇지.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뭐 성공을 한다 그래요. 내가 이제 농담이고, 자수성가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밤잠 제대로 안 자고 놀 때 놀지 않고 올바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한 확신과 또 뭐 가난을 극복하려는 열정과 노력 이런 걸 갖고 우뚝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경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 회장님이 아주 그런데 전형적인 분이신 것 같아서 오늘 가슴에 들 많이 와 닿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연 교수께서 좋은 말씀 아까 황소고집 이런 거 하셨는데, 우선 저는 조금 더 나이브한 단어를 써서 뚝심경영 그리고 자수성가형 경영인 최수부 회장 이런 톤으로 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은영 아나운서 오랜만에 돼서 아주 반가워요. 네, 저도요. 그죠? 네. 근데 뭐 나오기만 하면 꼭 질문을 하는데 워낙 잘 맞히니까. 이 뚝심 경영에 비슷하면서도 확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뭐가 적합한 단어 같아요? 뚝심. 뚝심.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 배짱. 그렇지. 거기에 앞자 한다 더 붙이면? 똥배짱. 그렇지. 사실 통배짱하고 뚝심하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정의부터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뚝심이라는 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도 한번 국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똥배짱은요, 허투루 부리는 배짱, 아무 쓰잘데기 없는 배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 그 다르죠. 단어가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제가 어제 사전 찾아보고 적은 거예요. 공부하느냐고. 이럴 때 저도 정확하게 방송이라는 건 남한테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만 갖고 난 분명히 누앙스는 그런 차이가 있을진데 사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꺼내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똥배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뚝심.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뚝심은요, 분명한 인생의 철학하고요, 미래를 쳐다보거나 자기가 느끼는 감 같은 게 분명히 있는 데서 나름대로 결심을 한 다음에 밀어붙이는 걸 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똥배짱 부린 사람들 보면
정확하게 나름대로 판단도 안 되고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본인 생각난 대로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똥배짱이다 그러는데, 뚝심경영, 이거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 밀어붙이는 힘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뚝심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63년대 창업을 하셨으니까 정확히 44년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47년 됐네. 죄송합니다. 47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겠어요. 아까 가짜 경호권 사건도 있지만 뭐 쌍화탕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도 뭐 거의 부도 직전에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는 게 이 양반이 뭐냐면, 틀림없이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건강에 좋은 걸 무조건 만들면 국민들이 나를 알아주고 우리 제품을 반드시 신용에 의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해서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정말 마지막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는 약간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우리는 깊은 마음의 찬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사업을 하거나 또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저는 손들고 얘기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윤 교수님 안 하셨죠? 네. 뭐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보통 사람이 10분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그걸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다 하는 걸로 포장을 하지만 자기의 생각하고 말하고 딸리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본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회가 돼야 그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뚝심 경영을 경영 철학으로 갖고 와서 2008년도 경영대상 탈 때도 뚝심 경영의 경영자 해가지고 우리 최수부 회장이 뽑혔을 때가 기억이 삼삼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첫째, 돈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학교 안 다녀도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아무래도 대학도 안 나오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지 않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이미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대단한 희망 도우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앤드루 존슨이라고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 대통령 이름 많이는 모르실 테니까 유명한 대통령이 그 앞에 있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럼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할 당시에 부통령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을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3살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다음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열심히 나중에 공부를 하고 글을 깨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부통령까지 돼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17대 나갔을 때 상대방에서 나온 사람이 다음과 같이 토론회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미국 같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미국 사람들 아주 솔직하게 물어볼 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양반이 한 대답이 참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을 한참 쳐다보다가 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랬대요. 재밌잖아요. 저는 뭐 박사님 뭐 미국서 공부다 그랬었지만 사실 배움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있고 책 들여다보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인격을 쌓고 세상에게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성장하는 게 더 소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공직선을 40몇 년 한 사람하고 나 12살 때부터 온갖 풍상 겪은 사람하고 앉아 대화를 해보면은 뭐 생각하는 차관력이나 뭐 이런 쪽은 택도 없다. 그래 내가 동생한테, 너는 23살에 고시학교 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날 보내는 그런 쪽으로 보내고, 회사를 하는 형님은 6개월마다 사법고시 시험자가 떨어지면은 낙방하는 그거 맞은 거 부도나는 그만 힘박하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형님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배움 길도 야간 정도라도 다니면서 더
현장 경험과 또 학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도 하는 쪽으로 더 터득했으면은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인생에 9가지 철학이 있어서 오늘 요걸 갖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가면서 한번 풀어볼까 그럽니다. 사실은 이 양반의 9가지 인생 철학을 쭉 보면서 저는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걸 하나씩 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가져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초심이라는 건 초지일관하라는 뜻 아닙니까? 다 학교 들어갈 때 다 꿈이 뭐예요? 이 학교에서 전교 1등 한번 해보고 우등생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3박 4일만 지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공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우승댕이 못 됐던 사람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매일매일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금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새로운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것을 꾸준히 갖게 되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들 옆으로 번쩍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심을 잃지 말도록 하자 하는 말을 우리는 상당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당당한 태도와 배짱을 가져라 하는 인생 철학 참 좋죠. 당담함과 하고 정중함과 하고 비굴한 건 전혀 다르다. 남한테 가서 예의 바르게 하는 정중함하고 하고 남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비굴한 함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려면 자기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떳떳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앞에서 자꾸만 말이 새나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면서 자꾸만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납니다. 따라서 당당함과 배짱을 가지려면 자기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마음 공부가 됐든 자기를 쌓는 역할을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양반이 아까 당당하게 경옥고가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꼭 써보시오. 그리고 나중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좋은 의미에서 사주기만 하고 뜯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 앞에서 뜯어서 상대방한테 먹여주면서 드시고 틀림없이 나는 이 제품이 확신이 가는 거니까 드신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라는 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당당함과 배짱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업사원이 직장 방문이나 이런 데 뭘 팔러 가면은 가서 팔아달라고 흰새 주러 가는 쪽으로 이렇게 먹는 마음을 먹고 가기 때문에 저 자세가 돼가지고 찌붓찌붓하는데 이 좋은 약품, 이 좋은 자동차, 이 좋은 거를 자기도 좋은 사업을 시간 빠르게 하고 또 건강해지고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먹고 그런 배짱을 가지고 영업사원은 영업을 임하도록 해달라. 그러나 꼭 필요해요. 세 번째는 굳은 의지죠. 사실은 초지일관할 때 가장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는 게 의지입니다. 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는가? 72시간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의 데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똥배짱이 많은 친구고 정말 나쁜 짓 한 흉악범도 사흘 밤만 72시간만 잠을 재우지 않으면 웬만한 거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이 3일을 견디기도 어려운데 그게 3년, 10년, 30년, 47년으로 온다는 건 얼마나 굳은 의지겠습니까?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에 의하면 만들어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되새기는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그 의지를 지키는 확률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화를 하라 하는 얘기를 해서 주부님들이나 또는 자제분들도 책상 앞에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를 집어넣고 자꾸만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굳은 의지를 갖는 게 성공에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신용 문제예요. 신용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했는데 사실 신용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힘입니다. 보이는 걸 믿게 하는 건 쉬워요. 최윤영 아나운서가 이쁘죠?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예쁘고 착해요 하는 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요, 아무리 잘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한번 신용을 잃잖아요. 그걸 회복하는데 어떤 학자는 100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한 수십 배가 힘들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저 친구가 또 나한테 또 삭기가 있어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봐서는 진실된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또 뭘 갖고 내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니 하고 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남들한테 주고받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 반드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을 쌓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최수부 회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한번 자기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돈을 잃는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내뱉은 건 지킨다 하는 자세를 반드시 갖는 신용 문제를 꼭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째, 경청이라는 거를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입은 하나고 귀는 100개 정도 돼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청득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애써 이해하려고 그래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말을 상대방한테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요, 이 양반이 꼭 얘기한 것 중에 꼭 오늘 매번 성공학 때마다 나오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매일 싸웁니다.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와우, 컵에 아직도 발이 반이나 남았구나. 이거 내 걸 누가 남겼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을 보고 어떤 놈이 내 걸 다 먹고 반밖에 안 남겼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내가 집안 환경이 안 좋다. 아이고,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서 일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건 내 거 아닙니까? 하는 긍정적 시각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최수부 회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한테 청심환이나 경호권 먹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사업을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 사고는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력입니다. 그렇게 고생할 적에 뭐 우리 나이 또래 선배들 학교 가고 이렇게 부모 보호하려 하는 거 보면은 나도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럴 때수록 내가 건설적으로 어린 마음이지만은 한 발 더 올라서는 쪽으로 나약한 마음 먹고 에이 이렇게 마음 안 먹고 오히려 더 그런 충격을 건설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때까지 내가 상당히 장점으로 그걸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자, 7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해라.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시각하고 합쳐서 늘 지금까지 다른 세상을 마음속에 있던 거를 전부 꺼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를 늘 보면서 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살고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나라의 이 한방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반드시 먹여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발상의 전환, 아까 청심환 같은 걸 미국 사람이 먹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작은 테두리를 이렇게 벗어나서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2개 더 남았는데 8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도전 정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지쳐 떨어지죠. 끈기도 부족한 거지만 도전 정신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우등생을 해보겠다든지 또는 뭐 A라는 집단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1등을 해보겠다든지 기업에 들어갔으면 정말 열심히 해서 탑에까지 가보겠다든지 개인 사업을 했으면 성공을 해보겠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면 나는 남들한테 베풀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정도면 됐지 하고 주저앉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하늘에서 주신 역량을 최대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끈기입니다. 오늘 저희 끈기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 쓰러질 때까지 찍는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 제가 외국의 사례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철강을 갖고 또 금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미국의 재벌이 정말로 10수년 동안 금강 개발을 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 좋다는 금광은 다 쫓아다닌 거예요. 다 파봤는데 없는 거예요. 집안 완전히 들어먹고 주변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한 번만 내가 더 해보자.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틀림없이 소신이 왔는데 이건 똥배짱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날 밤에 곡괭이를 들고 마지막 땅 친 데서 금광이 터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 최고의 당대 부자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얘기를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정으로 열심히 했는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끈기를 갖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가 하는 거에 대하면 답변을 대변 못합니다.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다 같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말 꾸준하게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양반의 9가지 이런 철학인데 이거를 쭉 보면서 저는 오늘 아까 윤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다 덧붙여서 뚝심경영 그리고 자수성가형 기업인인 최수 부회장님을 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1. 인생은 완전히 대학보다 더 훌륭한 배움터다. 따라서 학벌이나 이런 거 자꾸만 염두에 두지 말고 본인도 그러셨어요. 인생만큼 큰 대학은 없다.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한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가 돼서 관료인가 그런데 자기 동생한테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놈 나봤네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생 공부만큼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법전을 읽어봐야 얼마나 읽었겠어. 그 안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는 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학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아볼 생각으로다 사고를 바꾸자. 2번째는 인생은 진짜 마라톤인 것 같다. 멋지게 한번 끝까지 가자. 3번째는 그래서 끈기를 갖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쓴 용어가 있습니다. 점적천석이라 떨어지는 물방울이 반드시 바위구멍을 뚫습니다. 점적천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구멍을 뚫는다는 게 바로 최수부 회장님을 두고 한 끈기와 맥을 같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자제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래 너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명쾌한 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네 머리맡에 정확히 목표를 적어놓고 그걸 매일 되새기면서 의지를 갖고 끈기를 갖고 한번 목표를 달성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시청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히 얼렁뚱땅 그때만 능력은 된다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전부 나한테 안 맞아요. 죽자 사자 해보자 하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것도 뭐 금방 뭐 1, 2년 해가 금방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걸 내가 끝을 보겠다 하는 그런 노력으로 끈기로 그걸 돌파해낸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최수부 회장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사회와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나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최 회장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다고 생각할 때 나와의 약속 혹은 남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고요. 또 나의 어린 자녀에게 사회와 또 자신과의 신용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